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력 문자를 사용을 해서 이벤트를 수행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그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문자 입력 컨트롤을 통해서 구분 문자로 이제 쉼표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숫자가 입력이 됐을 때 이 관련된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이벤트를 발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input string이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문자의 입력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분 문자가 쉼표인 형태로 해서 숫자가 나열돼서 입력으로 인가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하나의 예로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인가가 됐을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set이라고 하는 불리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입력 문자열에 대해서 각각의 원소를 취하도록 해서 1차원별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든 데이터를 1D 어레이라고 하는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별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get 버튼을 클릭을 할 때마다 원소를 하나씩 끄집어낼 겁니다. 그래서 원소를 끄집어내면서 그 원소 값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다이얼로그에 표시할 때 숫자로 인가된 것을 이 맨 앞에 넘버를 표시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get 버튼을 이제 두 번째 클릭했을 때 이제 2번이라고 하는 번호를 취하게 되는 경우에 2번 케이스가 수행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다이얼로그 창이 뜨는 하나의 이그젬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et 버튼을 계속 클릭할 때마다 원소를 하나씩 삭제를 하면, 취하면서 1차원별에서는 원소가 하나씩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하나의 화일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 이 set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input string이라고 하는 문자열 데이터를 1차원별 형태로 변화해 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랩뷰 프로그램에서는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문자는 쉼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력으로 input 스트림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구분 문자를 쉼표로 표시하고 출력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 데이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형태로 정의를 해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다음과 같이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오면은 1, 2, 3, 4, 5, 6을 각각의 원소로 갖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6개인 1차원별 데이터 형태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get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get 값이 변경됐을 때 이벤트에서는 이 1D 어레이라고 하는 값을 읽어와서 그 배열의 크기가 0보다 큰 경우는 이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거짓 케이스가 수행이 돼서 set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단일 버튼 대화 상자가 활성화되게 운영할 텐데요. 배열 개수가 배열의 크기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가 0이고 길이가 1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원소를 뽑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 함수의 출력은 1차원별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를 뽑아내서 그거를 서브브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원소가 삭제된 배열은 다시 1D 어레이라고 하는 이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형태로 운영할 거고요. 자, 그러면 서브브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인풋 데이터를 인가를 받고 여기에다가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번 케이스가 수행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열을 추가한 다음에 그거를 output indicator, 즉 문자열 데이터 타입의 output indicator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2초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화일 루프가 자동으로 정지되게 운영하는 하나의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는 2초 동안 활성화되어 있다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동작을 수행을 할 겁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 폴더에 입력 문자열을 이용하여 이벤트 수행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시고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자, 누르신 다음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요.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브 VI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관련된 파일을 자,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일 이름은 서브 다이얼로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VI를 먼저 운영해 볼 텐데요.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서브 VI를 만들 때 항상 기기적으로 하는 게 있죠. 에러 클러스터 입력과 자, 에러 클러스터 출력을 불러오시겠고요. 커넥터 펜은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아이콘 모양을 자, 드래그 하시고요. 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 자, 텍스트로 서브 다이아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문자열행 경로에서 문자 인디케이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이론에서 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라벨은 제가 자, 아웃풋이라고 하겠는데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좀 꾸며 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 도구 팔레트를 하나 띄우신 다음에 자, 녹색 체크박스를 해제하시겠고, 자, 우선은 바탕 색상을 자,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클릭하신 다음에 이 T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투명하게 표시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최대한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자, 흰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다시 녹색 체크박스를 자, 체크해 주시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번 케이스가 수행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글씨가 자, 표시가 된다고 하면은 우선 자, 스타일을 굵은 채로 하시겠고요. 글자 폰트를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키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키울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정도 키울까요? 자, 그러시겠고, 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근데 입력으로는 또 문자의 입력 컨트롤을 입력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인풋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커넥터 펜을 왼쪽 상단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실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이 부분만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우측 상단의 아이콘 모양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서 자, 윈도우 모양에서 VI 이름과 동의를 체크 해제하시겠고요. 여기에서 다이얼로그라고 하고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메뉴 수평 스크롤 막대 보이지 않고 실행될 때 도구 모음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윈도우 크기 조정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다음과 같이 구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에러 클러스터를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입력 에러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자, 에러가 없는 경우에도 입력 에러를 자, 출력 에러로 내보내 주시고, 자, 이 부분에서 자,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자, 화일 루프를 하나 크게 운영하겠고, 자,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함수를 하나 사용하시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입력은 자, 1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지금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해서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자, 비교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 크거나 같음으로 하겠고요. 정확하게 2초로 하고 싶으면은 이 부분을 1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루프 반복 터미널 값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2초가 되겠죠. 2초 이후에 정지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자, 여기에서 인풋 스트림하고, 그 다음에,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문자열 연결 함수를 사용하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번 케이스가 수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와이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자 연결 함수 출력에 자, 아웃풋 인디케이터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 사이즈 줄이겠고, 자, 케이스 구조 사이즈 줄이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서브 VI는 완성이 됐고요. 한번 서브 VI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인풋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2를 인가한 상태에서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1번 케이스가 수행되었습니다 하고 2초 후에 다시 서브 VI가 자, 종료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메인 VI를 구현해 볼 텐데요. 자, 메인 VI 같은 경우는 우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입력 컨트롤 하나 불러오셔야 되겠죠. 자, 선택하시겠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인풋 스트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디폴트 값도 1, 2, 3, 4, 5, 6이라고 하겠고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에서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하시게 되면은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관련된 값으로 초기화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이 데이터를 자, 배열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자, 배열 문자열 실버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지금은 수직 방향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수직 스크롤 막대를 취소하시겠고, 자, 세로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자, 1D 다시 하겠습니다. 라벨은 1D 어레이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보이는 아이템에서 수평 스크롤 막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불리언 컨트롤 3개를 만들겠습니다.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빈 버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우선은 자, 라벨은 제가 셋이라고 하겠고요.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셋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적 동작은 디폴트가 이제 렛지 형태인데요. 그냥 렛지 형태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것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라벨을 get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프 텍스트도 자, 대문자 get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 정지 버튼이 되겠고요. 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자, 이것도 자, 라벨을 그냥 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스탑이라고 하겠고요. 오프 텍스트 대문자 스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프론트 패널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완성이 됐고요. 자, 블럭 다이어그램 코드로 가서 자, 블럭 다이어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을 운영할 겁니다. 자, 컨트롤들을 다 이제 왼쪽에 배치한 상태에서 자,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우선 자, 구조 카테고리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크게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도록 하겠고,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스탑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 케이스에 대해서 자, 이때 자, 새 값을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의 값을 자, 연결시켜 주시겠고요. 자, 관련된 케이스에 스탑 불량 컨트롤 놓아 주시면 되겠고, 우선 첫 번째로는 자, set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set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요. 자, 관련된 케이스에 set 불량 컨트롤 놓아 주시면 되겠고,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인풋 스트링 데이터를 자, 1차원별 형태로 변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 중에서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으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포맷 문자열에서 상수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분 문자에서 디폴트는 탭인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구분 문자를 쉼표로 할 거기 때문에 쉼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출력 데이터 타입, 배열 타입을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면은 기본은 배정도 데이터 타입을 원소로 갖고 있는 2차원 배열 데이터인데요. 자, 여기 인덱스를 하나로 하시게 되면은 1차원 배열 데이터로 바뀌고, 원소를 빼내신 다음에 지우시고, 그 다음에 빈 문자열 원소를 데이터 타입을 이제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서 출력으로, 자, 이 1D 어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컨트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 인디케이터로 변경하시겠고, 이 값을 1D 어레이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자, 이게 주석으로 스프레드 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아주 손쉽게 인풋 스트링 데이터를 1차원 배열 형태로 변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관련된 동작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여기에서 실행을 하고 셋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구분 문자가 쉼표이기 때문에 쉼표를 구분 문자로 해서 이거를 각각을 원소로 해서 1차원 배열 형태로 출력을 얻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get 버튼에 대해서 자,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겠고요. 자, 관련된 케이스에 get 불리언 컨트롤을 놓아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구현할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그 1D 어레이에 대해서 배열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자, 1D 어레이에 대해서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 관련된 값이 자, 배열 카테고리에서 자,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배열의 크기가 0보다 큰지 체크할 겁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그리고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 0보다 자, 큰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그래서 원소가 있는 경우만 동작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관련된 자, 출력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만약에 원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인호에서와 같이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을 해서 자, 대화 상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단일 버튼 대화 상자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간단하게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자, set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원소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를 하나 뽑아낼 겁니다. 입력으로 자, 1D 어레이 값을 인가해 주시고, 배열 카테고리에서 자,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사용하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길이는 1로 하시면 되겠고요. 인덱스는 0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부터 뽑아내겠다는 거죠. 자, Y에 정리하시겠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배열로부터 삭제된 배열 같은 경우는 다시 1D 어레이에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관련된 값을 다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고, 자, 삭제된 배열로부터 원소를 뽑아낼 텐데, 실제 삭제된 배열의 원소는 하나지만 출력은 1차원 배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인덱스를 0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해 주신 다음에 그 값을 자, 여기에서 이제 서브 VI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브 VI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드래그해서 가져오시겠고요. 자, 서브 VI 입력으로 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코드가 완성이 됐고,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브 VI가 수행이 될 때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서브 VI 노드 설정에서 호출 시 프론트 패널 보이고 원래 닫혀 있으면 실행 후 닫기 2개를 체크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자,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원소 값을 예를 들어서 뭐 6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6, 4, 3, 9, 0, 1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셋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값이 들어가고요. 아,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전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작할 때 자, 1D 어레이에 대해서 값을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택하시고 데이터 처리해서 별 지우기를 하시겠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자, 다음과 같이 빈별로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자, 실행해 주시고 자, set을 누르시면은 관련된 값이 들어오게 되겠고, 여기에서 get을 누르시게 되면은 원소를 하나씩 뽑아내서 서브 vi에 인가를 해주는 거죠. 자, get을 누르시면은 자, 6번 케이스가 수행되었습니다 하고 다 닫히겠고요. 자, 4번 자, 3번이 되겠고, 자, 9번 그 다음에 0번 자, 1번 자,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set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뭐 번호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set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자, 1차원별 데이터에 인가가 되고 get을 누를 때마다 원소를 하나씩 뽑아서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운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력 문자열을 이용을 해서 그 입력 문자열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서 하나의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발생시키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